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2분기 증시 전망인데요. 먼저 미증시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죠. 기업 실적 호조에 더해서 경기 연착륙 기대감도 오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두 가지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1, 2월 디램 가격이 보합세를 보였다는 점, 또 하나는 2월 중국 수출 증가율이 2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2분기 증시 전망 엠스타그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죠. 자, 여러분 오늘 장중이기는 했지만요. 삼성전자 8만 전자 되면서 코스피 2,750으로 달리는데 또 일조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장중이긴 하지만 920도 보았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2분기 시장에 좀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고, 이러다가 코스피 3,000 가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매크로 변수, 매크로 지표를 가지고 향후 주식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중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월 FOMC 이후에 시장 좀 들뜨죠? 약간 좀 좋게 가고 있죠? 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사실 3월 FOMC를 변곡점으로 좀 봤었고요. 네.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의견은 좀 달랐지만 저는 이제 3월 FOMC가 끝나고 나면 올해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수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계기가 된다고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수순대로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수정 경제 전망이었는데 지난해 12월 수정 경제 전망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GDP 성장률 그리고 근원 BC 상향 조정을 했고요. 실업률은 낮췄기 때문에 사실 이 경제 지표의 변화만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조기 금리 인하보다는 좀 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될 수 있는 그 시그널을 준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연준이 물가의 경직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해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 변화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은 기존대로 유지를 하면서 밴드 지난번 하단은 3.9였는데 이를 4.4로 상향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난해 12월보다는 사실 연준이 올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 금리의 밴드를 사실 좁혀놓은 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책 금리 5.25에서 5.5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올해 연준이 4.5에서 4.75 정도까지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올해 첫 금리 인하 시점은 6월 그리고 올해 총 3회 정도 인하를 해서 최종 정책 금리는 4.5에서 4.75. 근데 저는 이게 미국 대선 이전에 모두 이루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분기, 3분기 때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증시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의 추이가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엠스타그램 시간에도 금리 인하의 횟수, 또 금리 인하 언제 하느냐 여러 전문가들 나오셨는데 우리 문남중 위원이 지금 가장 좀 독특하고 파격적입니다. 그러면 6월에 하고요, 7월에 하고 잭슨 홀 미팅 쉬고 9월. 이렇게 3회 연속.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부에서는 아직 일각에서도 이번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물가 전망치를 높였기 때문에 이걸 놓고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는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주장을 펼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런 해석은 또 또 반대로 또 이걸 보고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거야. 양쪽이 좀 엇갈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틀린 얘기는 아니신 것 같고요. 사실 미국 대선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해석이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제 통화 정책 역시 이제 지지율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연준이 대선을 앞두고 결국 정치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대선 전후로는 사실 통화 정책 변화를 주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이 재선이 될지 아니면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뭐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남아 있는 수순을 놓고 온다고 하면 5월, 6월, 7월, 9월 이렇게 좀 FMC 일정을 놓고 올해 네. 통화 정책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6월, 7월 연속으로 두 번을 금리 인하를 했다. 뭐 가정입니다만. 이러면 이건 전형적인 보험성 금리 인하로 일단 읽어준다면 시장은 미니멈 7월까지는 한번 우리가 달려볼 수 있나요? 저는 올해 이제 연간 경로를 놓고 온다고 하면 네. 사실 2분기가 가장 강도 있게 올라가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안만하게 올라가는 형태를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 2분기 초입인 4월 이후 이제 증시를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예. 사실 ECB 그리고 연준 그리고 캐나다 이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연이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요 선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동참은 사실 위험자산 가격에는 큰 모멘텀이 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2분기 때 주안점을 두고 투자자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이번에도 이제 BOJ가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3월달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대했듯이 ECB 역시 6월달이 아니라 4월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증시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ECB 유럽 중앙은행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유럽 쪽 통화 정책으로 넘어가면요, 스위스가 빠른 금리 인하를 일단은 이제 했고요. 이제 ECB 차례인데 제 개인적인 질문과 좀 섞여 있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엔화는 좀 약세 국면으로 왔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ECB까지도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먼저 한다면 네네. 유로화 약세가 되겠죠. 네네. 그러면 달러는 강세가 되고 뭐 달러가 강해지는 한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금리도 뭐 쉽게 안 떨어질 것 같고 이런 국면이라면 이게 특히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는 주식시장에는 좋을까? 이런 좀 통화 가치와 달러와 금리에 대한 또 부분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엔화 흐름이나 유로화 네. 흐름을 저는 지금 정상적인 범위에서 움직이는 환율의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예. 통화 정책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이제 뭐 6월이라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동계 물가지표 발표는 끝났고요.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3월 물가지표가 발표되는데 전월보다 예상치보다 오름폭을 더 줄여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6월이 아니라 빠르면 5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야 달러는 하락, 그리고 네. 엔화는 강세 네. 이 구도가 잡힐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보고 있는 엔화나 유로화 흐름은 착시 효과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를 내리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정상적인 범위로 이제 통화들의 흐름들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빠르면 4월에 금리 네. 인하를 할 때 유로화가 좀 약해지는 부분, 네네.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해지는 부분은 이건 이제 왕의 귀환. 연준이 그렇죠. 금리 인하만 하게 되면 그냥 왕창 다 바뀐다. 네, 저는 엔화 그렇게 좀 강세, 보고 뭐 있습니다. 유로화 강세로.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10년물 금리도 또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2분기 예, 뭐 보면? 동일합니다. 10년물 금리 역시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 특히 금리 인하 단행이 공식적으로 표명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올해 들어서 4에서 4.3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긴 있는데 사실 과거 경험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이 미국의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10년물 금리도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올해 주요 IB들이 예상하고 있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1분기가 3, 2분기가 2.7, 그리고 3분기가 2.5, 그리고 4분기 정도 되면 거의 2.3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 거는 네. 일시적인 흐름, 특히 연준이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게 된다고 하면 네. 떨어지는 속도가 좀 가팔라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는 이미 달러 약세를 표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와 같은 게 궤적에 있는 분들은 네네.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네. 5월 FMC 이전에 아마 명확한 통화 흐름들, 금리 흐름들이 뚜렷해질 걸로 전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S&P 500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또 네, 해봐야 네, 될 네. 것 같은데 지금 5천 이야기도 나왔죠? 5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좀 메커니즘이 있어요.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보면 달러가 좀 강할 때 같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미국의 이제 달러 약세가 시작이 될 때 과연 미 증시는 어떻게 될까? 오히려 이것도 이 달러 가치와 함께 변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주장 내지는
달러와 무관하게 S&P 500은 또 미증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뭐 달러라는 통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그 국면에 따라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달러 강세는 미국의 펀더멘털이 강화하는 시점. 그러니까 다행히도 미국이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을 때 일부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기도 하지만 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달러 약세에 따른 또 구간에서 또 증시가 올라가는 구간. 그래서 이제 시점에 따라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달러 약세 이로 인한 위험자산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주요 IB들이 S&P 500에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네. 저는 연초부터 사실 이제 올해 S&P 500이 5,500 정도까지 충분히 오버슈팅 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예.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그 상단도 더 오버슈팅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중요한 거는 정책금리보다 물가가 낮은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질 정책금리가 양해값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미국 증시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가장 큰 바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깨지지 않는 한 이제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S&P 500 지수의 상단이 좀 열려 있는 형태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주도 섹터도 여기 표가 있는데 섹터도 뭐 기존의 AI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좀 유지하면서 S&P 500 뭐 5천으로 끌고 갈까요? 아니면 또 새로운 주도주라든가 또 이런 게 좀 꼽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주도주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대상들, 최근에 이제 AI 혁명 관련된 모멘텀이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난해 4분기 엔비디아 실적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생성형 AI 시장의 성장이 우려를 할 수준이 아니다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매그니피 센트 7 종목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계속 해드리고 있고 분명한 거는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섹터로 따지면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속 상승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주도주를 갈아타려고 하실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AI 네. 반도체가 너무나 올랐고 네. 또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하고 이제 살까 하다가 못 사신 분들은 주도주가 좀 교체되기를 바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게 꽤 간다면 네.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라도 이거 좀 타야 됩니까? 아마 미국 대선 이전까지 미국 네. 증시의 흐름은 우상향 흐름을 보이겠지만 예. 당연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떨어지면서 일시적인 등락은 분명히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거처럼 급격한 가격 조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얕은 조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이걸 사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가격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사실 비중을 늘리는 좋은 시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미국이 경기 확장에 들어간 게 올해 2월 기준으로 정확하게 46개월입니다. 2년 전부터 자꾸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간다는 얘기들을 한국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잘못된 사실 많이들 판단이거든요. 틀리셨죠? 예, 지금 현재 분명한 거는 올해 2월 기준으로 미국이 경기 확장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확장이 끝나지 않는 한 사실 미국의 성장주들 주가들은 밸류에이션으로 사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바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테슬라에도 아. 지금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포지션이 상당하거든요. 엔비디아 좀 쉬고 테슬라가 조금만 좀 올라가 줬으면 이런 기대는 어때요? 테슬라는 최근에 이제 중국 판매량을 가지고 주가 추이를 움직이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들어서 발표되고 있는 중국의 판매량을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예. 결국 그런 부진한 판매량을 좀 히트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이 예상치를 낮추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비트할 수 있는 시점이 아무래도 이제 1분기 테슬라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정도 되면 아마 테슬라 주가는 다시금 상방 안정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처럼 AI와 관련된 네. 반도체 주가들이 계속 모멘텀을 가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문남중 연구위원이 오실 줄 알았는지 저희가 알고 모셨는지 금요일이죠. 2월 PC 또 그런 뭐 연준이 가장 좋아한다는 소비지수 물가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좀 뒤통수를 좀 쳐줬으면, 그러니까 떨어지는 쪽으로 그런 기대를 또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도 이제는 물가가 전월보다 조금 올라가거나 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2월 PC 예상치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1월 달 헤드라인이 전년 동월 대비 2.4 네. 그리고
근원 PC가 전년 동월 대비 2.7인데 이게 예상치가 각각 2.5와 2.8입니다. 그러니까 전월보다는 소폭 올라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네. 동계 12월에서 2월 달 사이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는 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물가가 사실 물가의 경직성을 운운하면서 이제 앞으로 물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해석으로 일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계절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4월부터는 동계기간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종료되고 그 이후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아마 4월 달 발표되는 3월 물가 그리고 5월 달 발표되는 4월 물가 지표가 전월보다 오름폭을 줄일 경우에는 네. 제가 기본적으로 6월 달에 첫 금리 인하할 거라고 얘기는 해드렸지만 네. 연준이 의외로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지표 지금 현재 발표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이라이트는 이제 4월 셋째 주, 넷째 주 네네. 넘어갈 때 네. 발표되는 3월 물가고요. 그렇죠. 그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다. 그럼 이제 4월 말에서 5월 1일이 이제 5월 FOMC 회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5월 달 금리 배팅?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또 기대가. 시장에서 커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또한 이제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4월에 발표될 3월 PCE 물가도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이 이야기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입니다. 전망인데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 리스크만 이거 하나 좀 이거라고 있다면 위험 요소 한번 꼽고 계시는 게 있다면요. 사실 우리나라 지수 2,700선을 넘어가면서 네. 그동안 이제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방 압력은 더 커졌다는 건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4월 초에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예상치로 놓고 온다고 하면 잘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2,700이 아니라 2,900을 향해서 달려갈 확률은 좀 높아지는 부분들은 있는데 좀 약간 불안한 부분들은 올해 1월 달, 2월 달 형성되고 있는 D램 반도체 가격이 횡보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올해 2월 발표된 우리나라 중국향 수출 증가율이 2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바뀐 거는 사실 우리가 약간 우려스럽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코스피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흔들린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약간이죠. 삼성전자가 지금 저거 때문에 갑자기 떡하니 속보치 나왔는데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실적은 일단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오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네. 이제 올해 2분기 때부터 삼성전자의 가동률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네. 실적으로 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또한 이제 올해 연간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실적의 눈높이를 높이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4월 초에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실적은 네. 충분히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가져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제 3월 첫째 주, 둘째 주 삼성전자의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가면서 아마 4월 둘째 주면 이제 3월에 네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렇죠. 나오겠죠. 네. 그게 모든 것이 모여서 협력하여서 이제 올라가게 될 경우가 네. 5월에 2,900. 2,900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갈수 확률은 있는 상당히 모멘텀이- 커졌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 향의 수출 증가율이 조금 떨어지는 네. 부분들, 요거에 대한 부메랑들은 네. 좀 체크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달러와 금리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우리 문남중 경영과 만나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네, 바람도 네.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